자, 주기모 9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회. 9번째죠. 뭐 9번째. 할 거니까 뭐 요것도 나쁘지 않게 풀어내셔야 할 것 같고요. 뭐 딱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도 뭐 한 문제 정도? 나머지는 잘 풀어내셔야 된다라는 걸 또 강조하고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뭐 인트로를 많이 듣는 친구도 없을 것 같으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 문제가 되겠죠. 자, 원의 방정식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잘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니까 우리 표준형으로만 잘 바꿔주면 되겠죠. 자, 바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지금 x 빼기 3의 전체 제곱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상수항 잘 넘겨서 6 넘기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3, 9랑 1을 각각 왼쪽에 더했으니 오른쪽도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 정리하게 된다면 4가 나오므로 R제곱은 4가 나오겠지. 그럼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 그렇죠. 3, 마이너스 1의 반지름은 2가 되도록 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A랑 B랑 R을 싹 다 더하라고 했으니 그냥 3, 마이너스 1, 2만 더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4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X축과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의 각도를 이루는 직선이 1,1을 지난대요. 자, 이제 각도가 나왔으니까 이거 잘 봐봐. X축과 양의 방향이야. 그러면 이거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으니 한 번만 설명을 하게 된다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양의 방향은 이쪽, 오른쪽 위,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60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 이런 90도를 나타낼 수 있으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탄젠트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탄젠트 60도가 기울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또 이제 탄젠트 60도를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탄젠트 60도는 몇? 그렇죠. 루트 3이다.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탄젠트가 기억이 안 나면 90도에 여기 3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의 비율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1분의 루트 3까지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랑 저 한 점을 지나는 것까지 줬으니 그대로 세워보시면 y는 루트 3 그리고 x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1을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굳이 정리할 필요 없고요. 1,a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a는 루트 3 그리고 1 대입했을 때 3 플러스 1이 나올 거니 정답은 3루트 3 플러스 1로 정리가 마무리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요거 각도가 나왔을 때 탄젠트 이용하는 거 잘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괜찮아?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문제풀이가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 당연히 본인들이 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이 뭐 했을 것 같냐면, 자,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x절편을 6, y절편을 3이라고 줬으니까 일단 6,0으로 두고 또 하나를 0,3으로 한 다음에 그대로 대입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두 번째 풀이는 당연히 이것도 우리가 해석 단계에서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2번도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일단 답을 한번 내볼까요? 자, 6,0을 대입할 거니까 a분의 6은 3이니까 a는 뭐야? 2가 나올 거고 다시 0,3을 대입하면 b분의 3이 3이니 b는 1이 나와서 둘의 합은 3으로 결정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번은 우리 이거 배웠죠. 기본적으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때 x절편을 a랑 b로 볼 수 있었어. 그래서 여기 오른쪽이 1이 되도록 하면 분모가 바로 절편이 나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쟤를 잠깐 변형했을 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a분의 x 플러스 3b분의 y가 1이다. 그럼 자, 오른쪽을 1로 맞췄기 때문에 절편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3a가 x절편인 6을 갖고 가고 3b가 y절편인 3을 갖고 가면 되니까 a는 2가 될 거고요. b는 1이 되면서
똑같은 결과값이 나올 건데 일단 우리는 요 마인드를 잘 갖고 가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변형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점 마이너스 2,2에서 1에 그은 접선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당연히 할 거고 Q라고 줬어요. 그때 PQ의 길이를 구할 거니 당연히 그림을 그려보면서 풀어주시는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해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원방 이렇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원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밖에 그은 점 곧 요 마이너스 2,2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접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야. 그때 만나는 여기를 Q라고 주고 얘를 P라고 주고 있죠. 그때 저 길이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계속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원이 나오니까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할 필요는 있겠죠. 갑니다. 자, 그럼 얘는 x 빼기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야. 그치? 자, 그리고 오른쪽은 3을 그대로 일단 넘겨주시고 자, 왼쪽에 4랑 9를 그대로 더했으니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15가 나오는 게 맞나요? 16이겠죠? 아주 계산 또 틀릴 뻔했어. 16. 됐습니까? 자, 그럼 중심이 2, 마3이니까 그대로 잘 찍어주시면 얘가 중심이 2, 마3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반지름까지 이어주셔야 되는데 어디? 접점까지 이어주셔야 되겠죠. 왜? 접점하면 뭐가 생각나니까? 90도가 생각나니까. 그리고 요 위에 점이니까 그대로 반지름은 4로 결정이 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두 정점 보이시나요 혹시? 중심하고 밖에 점이 그대로 있으니 그대로 이어주기만 한다면 얘도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우리가 구한 다음 PQ의 거리를 피타고라스로 잘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밖에 X 증가량이 4고 Y 증가량이 마이너스 5니까 16, 4랑 5의 차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제곱하면 16 더하기 25니까 얘는 루트 41이 나올 건데 얘도 아마 센스 있는 친구들은 볼 수 있을 거야. 뭐야, 얘는 4랑 5 차이야? 그럼 얘도 4랑 여기가 5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루트 41이 그대로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PQ의 길이는 그냥 5라고 결정해 주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접선의 길이는 당연히 그림을 봐야 되고요. 원이 나오면 중심 반지름을 꼭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센스를 잘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AB를 주고 직선 AB 위에 3AB와 2BC가 똑같은 그 C를 잘 구해서 C의 좌표들을 한번 결정해 봐라 라고 했는데 얘들아, C의 좌표가 여러 개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지? 그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AB 직선이니까 직선, 그냥 일직선 한번 그려볼게. 어차피 딱 봐도 내분점, 외분점 문제니까 선생님이 A랑 B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시작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4,2가 있고 여기가 2,4가 이렇게 있고 직선 위에 있다. 일단 직선이라고 하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을 잘 처리를 해보면서 갈 거야.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AB 대 BC가 자, AB 대 BC가 몇 대 몇이라고? 그렇지, 2 대 3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천천히 생각해보자. A, B는 무조건 얘네들이 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두 칸은 기본적으로 고정이 될 거야. 그럼 이제부터 B로 시작해서 C까지 갈 때 3칸씩 넘어갈 거니 여기서 방향이 이렇게 3칸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첫 번째 C는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디로 갈 수 있어? 그렇지, 반대 방향이 3칸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되겠지요. 됐어? 그럼 각각을 잘 구별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당연히 핑크색부터 볼 거야. 첫 번째 케이스 1부터 갑시다. 자, 그럼 일단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두 칸이래. 근데 여기 3칸 넘어갈 거니까 우리 칸수만 잘 비교하면 될 것 같아. 자, 한 번 더 쓰진 않을 거고 봐봐. X가 몇 개 움직였냐면 6만큼 움직였고요. Y는 2만큼 움직였어요. 자, 그럼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잘 생각해보자. 두 칸에 6, 2만큼 움직였으니 세 칸에는
당연히 9 그리고 y는 3만큼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 칸에 3, 1 그렇죠? 3, 1이니까 3배 때리면 9, 3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그럼 C 같은 경우 첫 번째 C는 2에서 4까지 9랑 3만큼 움직였으니 11,7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식이 되겠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주황색 한번 가볼게요. 자, 주황색은 똑같이 그렸을 때 우리 그림상 봤을 때 당연히 왼쪽에 그려질 거니 A랑 B를 여기다 그려주시고 얘가 두 칸이 됐어 지금. 자, 근데 B에서 총 몇 칸? 3칸이 갔죠. 자, 봅시다. 자, 여기 3칸이 이렇게 갔는데 3칸 갔을 때 그럼 2칸이고 여기가 3칸이니까 여기 가운데 몇 칸? 한 칸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됐어? 그럼 반대로 여기 A에서 뒤로 한 칸 가는 거니까 우리 방금 한 칸 구했잖아. 3, 1. 그러면 3, 1만큼 뒤로 갈 거니까 여기 있는 C는 3, 1 뒤만큼 갈 거니까 마이너스 7,1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지요. 됐어요? 자, 그럼 얘들을 싹 다 더하라고 하니까 7하고 마이너스 7은 없어지겠지요. 그럼 11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12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칸수로 잘 비교하시는 게 맞고요. 이거 다 내분점 공식으로 갖고 오면 훨씬 더 복잡해질 거니까 그림으로 잘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칸수 비교할 때 제발 2칸, 3칸, 1칸 이런 것들 잘 보면서 크기에 맞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이 친구를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겹쳐질 수 있는 걸 볼 거야, 얘들아. 평행이동을 이용을 해서 겹쳐지는 걸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중심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평행이동의 장점이 뭐? 특징이 뭐? 그렇지, 모양이 유지가 돼야 돼. 자, 이 말은 당연히 뭐가 유지가 돼야 돼? 그렇죠. 반지름은 일정해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기역부터 리을까지 전부 다 원방은 나타낼 것 같으니 반지름이 똑같은 놈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기역하고 니은은 반지름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 기본적으로 원래 먼저 얘부터 조금 판단을 좀 해볼게요. 자, 갑니다.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x 빼기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2 플러스 왼쪽에 1과 1을 더했으니까 4가 나오겠네. 그럼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2가 나오든 아니면 표준형에서 4가 나오든 이것만 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기역은 보자마자 x가 되겠죠? 2가 됐으니 그럼 니은은 반지름이 2가 되는 4. 이게 완성이 되니까 니은은 참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디귿하고 리을을 표준형으로 빠르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문제를 기본적으로 잘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얘는 갑니다. x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그 다음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 자, 상수항 잘 넘겨서 마이너스 1에 왼쪽에 4랑 9를 더했으니 4 더하기 9로 완성시키면 되니까 얘는 2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2니까 얘도 완성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럼 답은 니은 리을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마무리만 잘 지어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4의 전체 제곱에 y 빼기 1의 전체 제곱까지는 또 무난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자, 왼쪽으로 13 넘깁니다. 자, 그리고 16하고 1을 더했으니 16하고 1을 더하시면 4가 나오니까 얘도 겹쳐지는 건 당연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답은 니은하고 리을을 잘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한 특징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얘도 후루룩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문제 너무 길어서 다 못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읽으면서 따라올게요. 자, 좌표평면 A랑 B가 있어요. 지금 2,4랑 마이너스 1,2가 있는데 문제 쭉 보아하니 좀 그림을 그려보면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니은하고 디귿 얘들아 1사분면, 2사분면 이런 게 나왔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서 풀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오른쪽에 그림 하나만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X축과 Y축을 이렇게 하나씩 그려준 다음에 자, 2,4는 왼쪽 2, 위로 4니까 대략 2쯤에 한번 그려주게 될 거고 같고요. 자,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대략 2쯤 그려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개를 잘 이어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줘도 될 것 같아.
자, 문제 읽어볼게.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원점이 되도록 하는 양수 mn이 존재한다라고 줬는데요. 그럼 이 선분이니까 2일 수 있겠어, 얘들아? 근데 잘 봐봐. 이게 x 증가량 y 증가량 잘 보시면 어쨌든 선분이잖아? x 증가량 y 증가량 보면 3분의 6이니까 2x네? 그럼 기본적으로 a, b의 직선을 잠깐 만들었을 때 y는 2x에 2를 넣었을 때 4,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무조건 이 선분은 0,0을 지날 수밖에 없는 선분이 나올 거야.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요 위에 0,0이 존재하니까 몇 대 몇인지 정확히 구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쟤를 m 대 n으로 내분했을 때 원점이 나오니까 기억은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니은 볼게요. 자, m 대 n으로, 자, 양수 m 대 n이 있어. m 대 n으로 외분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 m이 더 크다 그랬거든요. 근데 누구를 외분할 거냐면 선분 a, b를 외분한대. 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써준 이유는 뭐냐면 a로 시작할 거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a로 시작할 거면 외분할 거야. 잘 봐. 여기서 외분은 밖에 있는 점들을 의미해. 근데 m 대 n으로 외분할 거니까 m이 더 크대? 그럼 큰 거, 작은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m 대 n의 외분점은 대충 이쪽에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왜냐면 그래야 봐봐 m 대 n이 되겠지. 그럼 m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왼쪽 3, 4분면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항상 1, 4분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거짓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크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기하적인 관점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 D급 볼게요. 선분 A, B의 중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자, 중점 빨리 한번 구해볼까요? 자, 중점을 구해보시면 둘이 더하면 1,2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중점. 됐습니까? 자, 이 중점이 기울기가 2보다 큰 직선은 2, 4호면을 지나지 않는데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야, 얘네들의 중점이 2분의 1,2니까 여기가 있을 거야. 이쯤이 있을 건데 보라색으로 하면 또 헷갈릴 것 같으니까 파란색으로 할게. 자, 파란색 2분의 1,1이 여기 있는데 기울기가 2보다 크대. 야, 왜 2보다 크다고 줬냐면 처음에 구했네 우리가. 이 친구가 y는 2x였어요. 그럼 얘보다 기울기가 크려면 얘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럼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 빠르게 올라가는 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 이렇게 파란색. 그럼 보세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당연히 y절편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치? x절편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그림은 2, 4호면을 지날 수가 없겠죠. 그쵸? 지날 수 없으니까 디귿도 참이 되면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내가 4분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그림을 그리면서 판단했는데요. 근데 처음에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일단 그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림을 무조건적으로 활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도형의 핵심 포인트니까 잘 그려보셔야 돼요. 스스로 그려봐야 시험장 가서도 쓱쓱쓱 그리는 거야. 선생님이 그린다고 해서 나도 그릴 수 있겠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은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할 거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지금쯤 왔으면 당연히 머릿속으로 띡띡띡 그리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설 영상이니까 조금은 친절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제가 갑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있어줘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유도를 하겠죠. 자,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중심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우리는 보통 D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얘가 D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거리? 반지름하고 길이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누가 더 길어야 돼? 반지름이 더 길어야 되니까 이제 식을 좀 세워보면 될 것 같아. 당연히 반지름이 더 길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저 친구, 일반형의 친구들을 빨리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계산합니다. 자, 얘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요. 자,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상수항 넘겨주시고 왼쪽에 4랑 9를 더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16이 나오겠네. 괜찮아? 자, 그럼 중심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반지름은 4가 나오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반지름 4는 금방 구했으니까 우리 D만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그럼 D라는 친구는 어떻게 구하냐? 자,
2x 빼기 y 플러스 k는 0. 이 직선과 누구? 그렇죠. 중심까지의 거리를 잘 재시면 되겠죠. 자, 그럼 거리 관공식 D 씁니다. D는 루트 뭐분의 4 플러스 1이니까 5가 되겠죠. 4 플러스 1. 그리고 절대값 마이너스 4 대입하면 3 플러스 k가 될 거야. 그럼 정리 루트 5분의 절대값 k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됐어? 근데 얘랑 누구랑 비교한대? R이랑 비교한대. R이 뭐였는데? 4였잖아. 자, 선생님 자꾸 이렇게 너네한테 질문 던지는 건 하나야.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막 풀지 말고. 알겠지? 자, 그럼 결론. 자, 그럼 절대값 k 빼기 1은 뭐가 된다? 4루트 5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요. 자, 다시 절대값을 작다라고 푸는 건 우리 사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부호 반대로 이렇게 처리만 잘 해주시면 되겠다. 끝이 되겠죠? 그럼 k의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4루트 5에서 1을 더한 것과 그 다음에 4루트 5에서 1을 더한 것과 똑같겠죠. 괜찮겠어? 자, 근데 k값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줬는데 얘네들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더하면 얘네들 어차피 부호 다른 건 사라질 거고 1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2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계산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이 그림은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 근데 틀릴 것 같으면 한번 쓱쓱 그려보면 바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림 그리는데 2초, 3초는 할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틀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복습만 좀 잘해주세요. 자, 우리는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 요것도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치? 갑니다. 자, 부정방정식이죠. 왜냐면 x, y가 여러 개 퍼져 있고요. 이렇게 얘들아, 뭔가 이 x, y의 범위가 잘 봐야 돼. 자연수 또는 정수로 이렇게 제한되었을 때는 뭔가 순서상인 문제가 되게 잘 나온다라고 확인해도 되고요. 어차피 저걸 풀어주려면 우리 부정방정식을 풀 수밖에 없으니까. 자, 부정방정식은 말 그대로 모양을 잘 맞춰서 푸는 겁니다. 자, 어떻게 모양 맞추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자, 우리. 자, 어떻게 맞추냐면, 일단 여기 x도 있고 y도 있어. 본인 마음대로 묶으세요. x로 묶어도 되고 y로 묶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x로 묶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너네가 x에 y 빼기 2가 있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얘들아, 나 y 빼기 2가 필요한 거야.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 3y 있죠. 그럼 내가 y 빼기 2를 그대로 만드세요. 그럼 잘 보자. 잘 보자. 우리 원방이랑 똑같아. 여기서 내가 상수항을 잠깐 넘겨서 여기 플러스 6을 더한 셈이죠. 그럼 똑같아. 여기도 플러스 6을 더하면 된다. 여기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뭐냐면 부정방정식의 모양 자체가 어떤 순서상을 구할 건데 보통은 어떤 숫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어떤 새로운 숫자로 풀어준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부정방정식의 풀이가 될 거야.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 쟤를 이제 묶어주시게 하면 되는 거니까 y 빼기 2로 묶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나머지 x랑 3을 빼고 y랑 2를 뺀 거를 곱했을 때 2가 나오면서 순서상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때 x, y는 정수가 될 거니까 뭔가를 곱해서 2가 나오도록 한다? 그러면 그냥 약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느낌대로 그대로 갖고 가시면 순서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 자, 2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뭐 곱하기 뭐가 2야? 그렇죠. 1 곱하기 2 또는 2 곱하기 1. 또 뭐 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근데 자, 어떻게 순서상이 4개나 한꺼번에 쭉 나오냐면 애초에 문제에서 얘네 x랑 y로 이루어진 점의 좌표가 총 4개라고 알려주고 있잖아. a, b, c, d. 그래서 4개를 총 쌓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x, y를 잘 따져볼게. 1이 돼야 돼. 그러면 4, 4가 나오겠지? 그치? 얘가 1이 되고 얘가 2가 되려면 똑같아. 갑니다. 얘 2가 되려면 5, 3이 돼야 돼. 괜찮겠어? 그럼 여기는 2, 0이 되겠네. 얘는 1, 1이 되겠네. 자, 여기까지 이해될 수 있을까요?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어떻게 바로 이게 나와가 아니고 x 빼기 3이 1을 y 빼기 2가 2. 얘도 마찬가지 다 연립해서 쭉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네들 각각 그냥 a, b, c, d라고 놨을 때 이 값이 p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a, b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a, b, c, d는 다 정해진 상태고 p만 막 움직이는 상태야. 근데 최소 구하래. 다시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쭉쭉 나셔야 되겠죠. 2차 함수로 풀 건지 내가 직선거리로 풀 건지 잘 생각할 건데요. 애초에 A, B로 놓은 다음에 이걸 점과 점 사이를 닿았을 때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 애초에 2차 함수꼴이 나올 리가 전혀 없으니 직선거리로 풀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직선거리니까 우리가 그림을 정확히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4,4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 거야. 자, 4,4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5,3은 얘보다 오른쪽 밑에 있을 거니까 대략 이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 괜찮겠어? 자, 그 다음에 2,0은 이 오른쪽 밑에 가 있어 대략 뭐 이쯤에 있겠다. 2,0. 자, 그럼 1,1은 얘보다 왼쪽 위에 있으니까 대략 여기가 1,1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P니까 P가 어디 있어야 돼?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니까 직선거리죠. 그럼 여기서 어떤 직선을 세워?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의 무슨 점? 그렇지. 교점이 곧 얘가 P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쭉쭉쭉 달리는 거니까. 자, 그럼 얘네는 당연히 이 두 직선의 교점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차근차근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위에 거부터 계산을 해볼까? 자, 위에 거 계산하면 2,0 x 증가량 2분의 4니까 기울기 2가 되겠죠? 그럼 y는 2x 빼기 4가 나올 거야. 2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려면 4가 필요하겠죠. 괜찮아? 자,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계산해 볼게. 밑에 거 1,1하고 5,3이니까 4분의 2여서 얘는 y는 2분의 1x고요. 1 넣었을 때 1 나오려면 2분의 1이 필요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죠? 됐어? 그럼 두 개의 교점만 구하면 되는 문제니 얘는 2x 빼기 4와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만 만족시키면 되겠죠.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서 시작할게. 그럼 얘는 4x 빼기 8은 x 플러스 1이니까 3x는 뭐? 9. 그럼 x는 뭐예요? 3이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y는 얘들아 여기다 넣을래 여기다 넣을래 했을 때 뭐 상관없지만 난 얘가 좀 더 편할 것 같아. 3 넣으면 6 빼기 4니까 2가 나오면서 이 p의 좌표는 3,2가 나오겠다. 그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a랑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3,2는 더하시면 5로 정답이 나올 수 있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얘도 생각보다 호흡이 길 수 있는데 각각을 처리했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조금 어려워진다 싶으면 여러 가지 유형들을 섞어서 내는 것 뿐이니 하나씩 하나씩 잘 처리하시는 방법을 터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됐죠? 자, 이것도 복습 좀 해주시고요. 우리는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원을 하나 주고 있고 x축과 만나는 두 점 a, b라고 줬고요. 그때 그 a, b 길이가 4가 됩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뭔가 감이 안 오면 빠르게 한번 그려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친구 한번 이따 그리려고 하니까 중심하고 반지름 정도는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갑니다. 그럼 얘는 x 빼기 3의 전체 제곱에 y 빼기 2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k 플러스 9 플러스 4가 나오니 반지름은 루트 13 빼기 k가 나오는 것까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야.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이 3,2였잖아. 그러면 x축은 당연히 이렇게 밑에 있지 않을까? 왜? x축은 y가 0이니까 여기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얘가 지금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했어. 그치? 그럼 선생님 말했지. 여기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늘 해왔던 거, 먹던 맛. 뭐 그냥 중심부터 반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이었다는 이건 진짜 많이 했잖아. 그럼 반지름 길이가 뭐 아직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뭐 이등변 삼각형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럼 내가 여기서 수선해발 잠깐 내렸을 때 당연히 뭐 수직 이등분선이 될 거니 AB 길이가 4래매. 그럼 얘가 2잖아. 근데 요 높이도 뭐야? X축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당연히 2니까 1대 1대 뭐 루트 2가 나오면서 얘가 2루트 2라는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반지름이 2루트 2네. 근데 얘들아, 요게 의미하는 게 뭐지?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럼 따라서 얘 제곱하면 8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3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k는 뭐가 돼? 넘어가고 넘어오니까 5로 결정이 나겠다. 그래서 그림만 잘 그려주시고 우리가 원래 하던 거 생각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니까 요 정도도 마무리 하시고요. 그림을 좀 잘 그려봐 얘들아. 그림을 자꾸 그려봐야 실력이 늘겠죠. 그치?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림 안 그리면 실전 가서 못 그려요. 자,
자, 선생님이 그리면 맞아 그렇게 그릴 수 있지만 시험장 가서 내가 없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그려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자, 지금 X절편이 5고요. Y절편이 4인 직선 위에 P가 있는데요. 이때 이 직선으로부터 P가 있고 OP의 길이가 최소가 돼야 된대. OP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OP의 길이가 최소가 돼야 돼.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위의 점이니까 뭐 A, B로 놓고 풀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볼게, 얘들아. 우리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어떤 거리? 직선 거리를 바로 이용해도 상관이 없겠죠. 왜? 얘들아, 이 직선 거리보다 90도가 아니면 점점점 어때죠? 그렇지, 멀어지는 게 우리 눈으로 확인되니까 직선 거리, 곧 수직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해볼게. 그러면 두 가지 직선을 잘 구하면 되겠네. 첫 번째, 우리 요거 볼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잘 보시면 X가 5만큼 증가하고 Y가 4만큼 증가했으니 첫 번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5분의 4 X에 자, Y절편이 4였으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초록색 직선, 얘를 의미해볼게. 0,0을 지나고 이 빨간색 직선하고는 뭐 수직 관계가 될 거니 얘는 Y는 4분의 5X다라고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때 이 둘의 교점의 X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Y를 잘 조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얘 같은 경우에는 4분의 5X와 마이너스 5분의 4X 플러스 4가 똑같을 거니까 얘네들만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양변에 뭘 곱해서? 그렇죠. 20을 잘 곱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자, 20을 한번 곱해볼게. 그러면 25X가 나올 거고 얘는 20 곱하면 마이너스 16X 플러스 조심 80까지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41X가 80이니까 X는 뭐 나와? 41분의 80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그 좌표를 Q, P라고 주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뭐하래? 각각 더하라고 줬으니 정답은 121로 이쁘게 나오게 되겠다라는 게 되겠죠. 자, 이거 아마 점과 직선 사이 보리니 2차 함수로 풀었으면 엄청 더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기하적인 관점에서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중 가장 짧은 건 뭐다? 직선 거리. 수직일 때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잘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2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자, 그러면 뭐 이동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동해 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X 빼기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1로 완성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냥 꼭지점만 잘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대. 그때 A, B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됐어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갈 거야. 봐봐. 얘가 지금 어쨌든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있을 거고 2차 함수가.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을 A, B라고 두고 있고요. 내가 이 2차 함수를 잠깐 펼쳐보시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2 완성이 될 거야. 그럼 얘들아, 일단 교점이니까 너네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그렇죠. 연립을 하셔야 되겠죠. 둘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나오면서 자,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이 될 거야. 그럼 얘 너무 이쁘게 되는 거 아니니 얘들아? 왜? 너무 이쁘잖아. 뭐랑 뭐야? 2랑 3으로 완벽하게 되겠죠. 그럼 X가 2랑 3으로 될 거야. 원래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렸어 얘들아? 보통 알파랑 베타로 놓고 풀었는데 얘는 너무나 이쁘게 풀려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자, 그럼 볼게. 얘들아, 얘는 그냥 뭐 2, 뭐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대입해볼까? 여기가 2겠죠? 여기가 2가 나올 거고 얘는 3,1이 나올 거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잘 구해도 상관없지만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피타고라스 형님을 잘 이용해 주시면 1대1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봐봐. X 증가량도 1이고 Y 감소량이죠. 이거는 1이니까 1대1대 루트 2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AB의 길이는 루트 2가 나오겠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얘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게 나중에 발달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발전이 되면 내가 아마 여기서 뭘 안 줄 거라고?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되게끔 준 다음에 이 기울기 잘 봐.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1대1대 루트 2를 잘 이용해서 얘네의 차이만 잘 구하시면 돼요. x의 차이든 y의 차이든 둘 중에 하나만 잘 구해서 1대1대 루트 2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아니고 뭐 2, 3이 나와도 상관없겠죠. 2, 3이 뭐 2면 어떻게 되겠어? 1대2대 루트 5 3이면 1대3대 루트 10 이런 것들을 잘 비율을 잘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조금이나 더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또는 해석의 관점이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얘는 1번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되게 단순한 문제가 되었다. 됐죠?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은 딱 보기에는 되게 막 복잡해 보이겠지만 뭐 되게 생각보다 심플한 문제가 될 거고, 자, 문제 읽어가면서 어떤 게 보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지금 L 같은 경우에는 2x-y 플러스 4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M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라고 잠깐 고쳐서 풀게요. y 플러스 2는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n은 직선 n은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빼기 8은 0입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 말했잖아. 직선이 여러 개 나오면 위치 관계부터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 얘들아, 지금 잘 보시면 x 플러스 2y 빼기 8하고 2x 빼기 y 플러스 4는 0하고 어때요? 그렇죠. 뭔가 수직이죠. 뭔가 수직이 아니야.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0이 나오면서 수직 관계가 완성이 되면서 아, 여기 수직이라는 걸 먼저 발견을 했었어야 돼. 선생님 말했죠? 두 개의 도형이 나오면 위치 관계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원 직선도 마찬가지.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때 ABC라고 했을 때 교점을 그때 ABC를 꼭지점으로 하면 삼각형 ABC의 외심이야. 자, 얘들아, 외심 나왔거든요. 자, 외심이면 외접원의 중심인데 잘 봐봐. 우리 외접원의 중심은 어쨌든 간에 ABC가 있으면 AB? 아니지, AP? BP? CP가 똑같다 놓고 푸는데 그 중에 특수한 게 있었죠. 뭐였죠? 그렇죠. 만약에 그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었다면 그렇죠. 직각 삼각형이었다면 이게 외접원 할 때 무조건 90도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심은 그 지름의 중점이 중심이 되겠다라고 원주각 중심각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그 뜻 아닐까? 요 A랑 B랑 C가 있잖아. 근데 이게 90도잖아. 그럼 당연히 이 Y는 마이너스 2라는 이 BC라는 선분 자체가 뭐가 돼? 그렇지. 얘가 지름이 되는 거라고. 그럼 얘 무슨 점? 중점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난 이제 세팅이 머릿속에 된 것 같아. 그럼 B랑 C만 구하면 되는데 B랑 C도 생각보다 너무 쉽다고. 왜? Y가 무조건 마이너스 2 아닙니까? 마이너스 2랑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B가 아니 Y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대입하면 되잖아. 얘들아, 마이너스 2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얘는 12,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래, 0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 중점만 잘 구하면 되니까. 자, 중심 볼게요. 자, 중심이란 여기서 뭐냐면 중점. 12 빼기 3이니까 9가 되겠죠? 그럼 2분의 9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뭐 그냥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죠? 그럼 중심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만 잘 구하면 되니까 반지름은 뭐 편한 거 구하시면 되겠죠. 편한 거. 그냥 B에서 C까지 거리 구해서 반뛰기도 돼. 왜냐면 중심이 2분의 9라서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한번 잘 구해볼게요. 자, 얘는 15네요. 15의 제곱. 그냥 15네. 끝났네. 끝났네. 생각해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X의 차이. 이 15가 곧 지름이 되겠다. 그럼 반지름은 뭐야? 그렇죠. 2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외심 좌표와 반지름을 싹 다 더하라고 했으니 자, 2분의 15 더하기 2분의 9는 2분의 24니까 12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니까 정답은 10으로 결정이 되겠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 문제도 안 읽고 막 A, B, C 진짜 다 구하고 AP, BP, CP 다 구하는 친구들은 안 돼요. 이거 너무 늦어져. 그러니까 당연히 직각이 아니면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겠지만 직각이 보이는 순간 그건 하는 게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심각, 원주각까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있대요. 자, 근데 쌤 써놓은 건 각의 이등분선이야. 자, 누구의 각? B의 이등분선이죠. 자,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할게. 일단 ABC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자, 각 B를 이등분한다 그랬으니까 B를 잠깐 위에다 작성을 하고 AC는 여기 있겠죠. 자, 우리 각의 이등분선 특징이 뭐였죠? 그렇죠. 각의 이등분선 특징은 이렇게 쭉 그었을 때 각을 이등분하고 그럼 얘는 얘다 해서 우리 내분점 공식으로 잘 구할 수 있겠다라고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AC랑 만나는 점 여기를 P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문제 끝까지 읽어보고 얘들아 세팅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뭐냐면 이때 PAB 여기 왼쪽 삼각형하고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을 알려달래요. 근데 얘들아 넓이 어떻게 해?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것도 꽤 많이 풀었던 것 같아. 자,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B에서 무슨 발? 수선의 발을 잘 내려서 90도가 될 건데요. 그러면 CP 입장에서도 높이는 B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높이가 어때? 그렇죠. 일정하겠죠.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곧 넓이의 B는 뭐랑 똑같아? 그렇죠. 밑변의 B랑 똑같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자, 그렇게 되면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밑변의 B는 그냥 AB 대 BC를 잘 구하세요 라고 풀면 되겠죠? 자, 그럼 AB를 잘 볼게요. 자, AB 길이 구할 거고 BC도 길이를 구할 거야. 자, AB 구해볼까요? 자, 얘는 66에 36이 나오겠죠? 36 그리고 얘도 차이가 8이니까 88에 64여서 루트 100이어서 10이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다음 BC 해볼게. 얘 차이는 3. 근데 이렇게 되지 않나요? 봐봐. 차이 3, 차이 4, 3, 4, 5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AB 대 BC가 여기가 10대 5라는 길이를 갖고 있으니 얘는 2대 1이라는 비율을 갖고 있겠죠. 그럼 자, 문제 잘 읽어야 돼. PAB니까 왼쪽부터야. 그러면 2대 1이라는 넓이의 비를 가질 수 있으니 정답은 2대 1이 되겠죠. 됐어? 자, 다시 높이가 일정하니까 넓이를 밑변의 비율로 갖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특징하고 높이가 일정하다는 것까지 잘 찾아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좌표 평면에서 두 원이 얘에 대해서 대칭이래. 자, 원은 대칭 이동을 해도 되고 평행 이동을 해도 뭐가 절대 안 바뀌지? 그렇죠. 반지름은 절대 바뀔 수가 없으니 자, 일단 얘를 잠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그럼 얘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y 빼기 4의 전체 제곱인데 얘는 누가 뭐라 그래도 20이 고정이 되셔야 돼. 왜? 얘를 대칭 이동했을 때 얘가 된다는 것은 반지름이 절대 바뀌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여기 왼쪽에 4랑 16을 더했으니까 똑같이 오른쪽에 4랑 16을 더하면 20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직선이 이렇게 있어. 몰라.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y는 ax 더하기 b래. 그러면 중심이 한쪽은 0,0이 있었을 거고요. 한쪽은 마이너스 2,4가 있었을 거야. 근데 얘를 접었을 때 일로 와야 되겠지. 중심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원을 다 옮기는 게 아니고 중심만 옮겨도 상관이 없겠네. 자, 그럼 대칭은 선생님이 거울을 떠올리라고 했으니까 거울을 어떻게 쳐다봐? 똑바로 쳐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쭉 쳐다보셨을 때 90도가 나오고 그 피사체의 거리와 나는 똑같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조건? 그렇죠.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이 빨간색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이 빨간색의 기울기는 x가 마이너스 2고 y가 4만큼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그림은 전혀 안 그래, 얘들아. 그치? 맞죠? 자, 다시 여기서 이거 빼면 2분의 여기서 빼면 4니까, 마사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근데 우리 흰색의 기울기는 뭐야? 그치? 얘랑 수직 관계가 나올 테니까 여기서 a는 그냥 2분의 1로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수직 관계니까. 자, 두 번째. 여기 둘의 중점을 지나야 하니까 얘는 중점이 마이너스 1,2라는 것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식 완성을 해봅시다. 그럼 저 대칭선은 y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울기 2분의 1x에 마이너스 1,2를 지나니 이렇게 완성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정리. 그럼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때 a랑 b를 더하라고 했으니 얘네들의 합은 2분의 6이니까 3으로 계산하시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얘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원도 대칭 이동하면 원이 되고요. 반지름 유지가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당연히 대칭 이동은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만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자, 세 지점 ABC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자, 같은 거리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한번 지어 보겠다. 자, 그럼 도서관이니까 선생님이 도서관을 뭐라고 둘 것 같아? 자, 도서관을 P라고 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P는 당연히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그냥 A, B라고 잡아도 되고 아니 뭐래니 X, Y로 잡아야 되겠죠. 자, X, Y로 잡은 다음에 같은 거리니까요. 당연히 A, B, C의 좌표들을 좌표화시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얘도 여기를 0,0으로 둔 다음에 A랑 B랑 C랑 잘 결정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 친구는 4,0이 될 거고요. 이 친구는 5,0이 될 거야. 그럼 따라 C는 0,2가 되면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같은 거리라며 도서관까지. 그럼 얘는 선분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와 CP의 길이가 똑같다 놓고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죠. 됐어? 그럼 빠르게 한번 해볼게. 갑니다. 그럼 얘들아 루트는 루트 어떻게 돼? 없어지게 되겠죠. 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제곱을 해야 되니까 자 갑니다. 그럼 얘는 X, AP는 뭐야? X 빼기 4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 자, BP는 X 빼기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제곱. CP는 X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전체 제곱. 자, 선생님 지금 여기 괄호 친 거는 습관적으로 X에 괄호 치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잠깐 다 버려도 되겠죠. 어차피 다 사라질 거니까 상쇄돼서. 그럼 남은 건 뭐다?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얘는 마이너스 4Y 플러스 4만 남을 거니 두 개씩만 잘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얘부터 계산을 좀 하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2X가 9가 나오면서 X는 2분의 9가 나올 겁니다. 괜찮아? 자, 그럼 두 번째 얘네들을 계산할 거니 X에 2분의 9를 넣게 된다면 자, 좀 어려운 거 볼게. 2분의 9면 5, 9, 45. 그럼 마이너스 20이 나오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나와서 4Y는 24가 나오겠지? 그럼 Y는 뭐야? 6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X랑 Y가 나왔으니까 우리 뭐 구하래? AP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왜? 도서관에서 A까지 거리야. 근데 얘들아, 도서관에서 A까지 거리면 그냥 요거의 루트 씌운 거, 요거를 잘 구하라는 건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심플한 거 할까 얘들아? 어차피 얘네 길이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AP를 구하라는 건 BP도 똑같고 CP도 똑같지. 근데 난 분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를 좀 계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분수 빼고 있자니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CP로 돌려서 풀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9를 대입하면 잘 봐. 루트 꼭 씌워야 돼. 이거 루트 때문에 틀린 애들 있다. 자, 2분의 9를 대입하면 4분의 80이 돼요. 그 다음에 6을 내면 4, 4, 16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루트 4분의 81 더하기 64잖아. 64. 그럼 160, 64면 145가 나오나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145로 계산이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어차피 AP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BP나 CP를 구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계산은 충분히 간단한 쪽으로 갖고 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됐습니까?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좌표화 잘 시켜주시고요. 계산 똑바로 하시고요. 됐습니까? 다음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할 건데요. 17번 딱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이 들 건데 얘들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따지고 볼게요 우리. 자, P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때리고 싶대요. 그럼 Q가 나온대. 근데 P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우리 뭔가 자취 같은 느낌 받을 건데 얘들아 그럼 그럴 필요 없어요. 봐봐 얘들아 P가 X 빼기 2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면 지금 저게 증가함수니까 잘 볼게. 몰라 이렇게 증가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얘를 그냥 L이라고 할게. 편의상. L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점 P가 엄청나게 무수히 많을 거야. 근데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 그럼 뭐냐면 대충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 뭐 얘가 뭐 접을 거니까 뭐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얘를 적으면
접어주시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겠죠? 대충 너무 대충 그렸다. 자, 접어주시면 얘가 뭐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해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까요? 몰라. 일단 뭔가 그려질 거야. 그래서 얘는 점을 이동했을 때, 대칭됐을 때 얘가 나온다는 건 그냥 이 직선을 이 P 위에 아니지, 이 직선에 있는 P를 대칭 이동하면 얘를 그냥 대칭 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를 Y는 마이너스 X로 그대로 대칭 이동했을 때 그 점 P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취가 아니고요. 헷갈리게 낸 것뿐이야. 뭐냐면 점을 대칭 이동하면 Q가 된대. 근데 그 점은 여기 위에 있대. 그럼 이 직선도 똑같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전부 다 나다다다다 찍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뭐냐면 부호도 바꾸고 자리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천천히 해볼게. 부호를 바꾼다는 건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야. 부호 바꿔서 한 번 더 자리를 바꾸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야. 자, 잘 봐야 돼. 지금 부호 바꾸고 자리 바꿨는데요. 자리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X랑 Y만 싹 바꾸는 거지 그냥 싹 다 넘기시면 안 됩니다. 됐어요? 자, 그때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니까 요거 정리만 잘 하시면 되니까 Y는 2X 플러스 3이 나오면서 M은 2가 나오겠고 N은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정답은 5가 나오겠다. 됐습니까? 자, 잘 보세요. 이거 자취 아니에요. 정확히는 자취인데 이거 어떻게 보냐면 다시 P를 대칭 이동시켰더니 얘가 나온대. 근데 P는 여기 위에 있다. 그럼 얘를 다 대칭 이동시켰을 때 Q가 따다다다 찍히겠죠? 그럼 얘를 그냥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17번은 딱 봤을 때 이럴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다. 됐습니까? 자, 우리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두 점 AB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AB제곱을 만족시키는 Y축 위의 두 점이에요. 자, 그럼 Y축 위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울 거냐면 0,B라고 보통 세우겠죠. 자, 선생님 보통 Y는 B라고 놓고 X는 A라고 많이 놓는 편이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 우리 0,B니까 그대로 자취를 조금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 그치? 갑니다. 자, 그럼 AP제곱을 잠깐 계산하시고 BP도 계산하시고 AB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AP니까 자 0하고 마이너스의 차이는 4겠죠. 4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거야. 그치? 플러스 그 다음에 16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야. 뭐 되게 간단하네. 그치? 그 다음에 AB 제곱이니까 둘의 차이는 얘들아 AB의 차이는 뭐예요? 그냥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6이겠죠? 그러면 36이 나오겠다. 계산 너무 간단하네요. 그럼 자 2B 제곱은 자 20이 넘어가니까 16이 되겠고 그럼 B제곱은 8이니까요. B는 두 개 나오겠네. 그게 누구야? 2루트 2하고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P. 그럼 P가 두 개 나왔잖아. 누구랑? 0,2루트 2랑.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루트 2잖아. 그럼 거리는 뭐야? 얘네들의 차이니까 정답은 4루트 2로 계산이 완료가 되겠죠. 됐어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번호가 주는 압박감으로 틀리시면 안 되고요. 쉽잖아. 그치? 선생님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뒤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들을. 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짝짝짝 풀어내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는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도 아마 현강생들은 선생님 데이터베이스 책에 한번 나왔어서 조금 익숙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자, 요것도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차 함수 줬기 때문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요. 자,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y는 x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 수밖에 없어. 자, 정확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1, 뭐다?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꼭지점이.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은 여기 써야 되겠죠. 괜찮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A랑 B를 X1, Y1, X2, Y2라고 줬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볼게. 만약에 여기가 얘들아 A가 있잖아. 그럼 여기가 B가 될 수밖에 없고요. 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니까 이 생각 좀 합시다. 얘들아, 그러면 내가 얘를 잠깐 Y는 X 대칭을 때렸다고 생각했을 때 B라는 친구를 Y1, X1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괜찮겠어? 자, 그럼 이때 일단 위의 점이니까 그대로 대입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위의 점이라고 준 것 자체가 정보예요. 위의 점 나오면 쓰던 안 쓰던 일단은 대입부터 좀 해보자는 거야. 자, 대입해볼게.
a를 대입했을 때 뭐 나오냐면 x1의 제곱 더하기 2x1 빼기 3은 y1이 나올 거야. 그럼 이제 b를 대입할 건데 x2, y2를 대입하면 문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가 방금 이용한 y1, x1으로 바꿔서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얘는 y1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y1의 제곱 더하기 2y1 빼기 3은 x1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럼 두 개를 뭐 할 거야? 연립을 해서 풀어야 될 건데 더할 건지 뺄 건지는 스스로 판단해볼까? 그렇죠. 빼야 되겠죠. 빼야지 스스로 뭔가가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잘 보세요. 자, 더해도 봐야 되더라. 스스로 더해 봐야 되는데 일단 빼봅시다. 그러면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에요. 플러스 2에 x1 빼기 y1의 제곱이고 얘는 y1 빼기 x1이 나올 거야. 상수항은 없어질 거거든. 그럼 뭐가 안 보여? 보여. x1, y1 빼고 x1, y1 빼고 x1, y1 빼는 게 다 보일 거야. 자, 그래서 위로 잠깐 올라와서 자, 그러면 얘는 지금 x1 빼기 y1 그리고 x1 플러스 y1으로 합차로 풀 수 있고요. 얘 잠깐 넘겨볼게. 얘 지금 넘겨보시면 3x1 빼기 y1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쟤는 이제 묶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묶어 나가시면 x1 빼기 y1 그리고 x1 플러스 y1 플러스 3은 0이 될 거야. 잘 생각해보자. 그럼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되는 건데 x1하고 y1이 같다고 놨을 때 뭐냐면 봐봐. 얘들아, 지금 x1하고 y1이 같다는 건 x1하고 x2로 보는 거죠. 지금 보시면 x2와 y1이 똑같다는 거잖아. 됐어? 그럼 생각해보자. x1하고 y1이 똑같다는 건 x1하고 x2가 똑같다는 거니까 여기 위에 있다라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y는 x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나는 얘가 절대 될 수 없으니 얘로 풀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봐봐. y1이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x2랑 똑같다 그랬지. 비좌표가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뭐야? x1 더하기 x2 더하기 3이 뭐라고? 0이니까 x1 더하기 x2는 뭐가 된다? 그냥 마3으로 계산을 끝내시면 되겠다라고 풀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빼는 이유는 뭔가 더 복잡한 거를 지워나가기 위한 소거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편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대칭이동이니까 문자를 줄여나가면서 파악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난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이거야. 너 위에 점 나왔을 때 대입해봤니?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는 A씨랑 B씨가 20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대요. 자, 여기 밑변 20, 높이 20. 자, 근데 PQR이 각각 A, B, C를 출발한대요. 자, 얘가 이렇게 출발한 거고, 얘 이렇게 내려온 거고, 얘 이렇게 간 거죠. 왼쪽으로. 자, 그때 세점 PQR이 몇 초? 자, 초네 초, 루트 2, 루트 4, 2래요. 자, 한번 체크만 해볼게. 루트 2, 그 다음에 Q는 4, 그 다음에 얘는 2씩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때 T초 후에 PQR이 이루는 삼각형 PQR의 넓이를 ST라고 하자. 아, 이 넓이를 지금 ST라고 주고 있는 거네요. 그때 자, 문제 거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점 Q가 B에서 출발해서 A까지 한 번에 간대. 한 번만 움직이는데. 그게 뭐냐면 B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때 넓이의 범위를 딱 주고 있네. 16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32보단 작거나 같도록 하는 T값의 범위를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줬을 때 알파, 베타의 합을 구해보세요. 자, 문제를 잘 이해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자, 갑니다. 일단 그럼 이거 좌표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자, 좌표할 거야. 자, 여기 나 0,0으로 잡아보고 그럼 얘는 뭐가 되니? 20이니까 0,20으로 잡아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0,0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됐어? 자, 그러면 또 모든 좌표들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Q 봐봐. 얘들아, Q가 몇 초 4씩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이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봐. 몇 초 4씩 내려올 거니까 기본적으로 0,20 빼기 4t가 올 거야. 1초에 4씩 떨어뜨릴 거니까 밑으로. 됐어? 자, 그럼 R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이만큼 갈 거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t,0이 될 거야.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자, 여기서 P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P에다 루트 2지. 이상해. 대각선으로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루트 2라는 거야. 이거 루트 2t잖아. 그럼 얘가 1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직각 이등변을 준 거 같지? 직각 이등변 1대1 대 루트 2.
그래서 1대1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t, 위로 t, 1t, 1t만큼 움직인 거야. 그럼 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위에다 쓸게요. 여기다가. 얘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t, t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야. 됐어? 자, 근데 잘 볼게, 얘들아.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자, 지금 알파랑 베타를 구할 건데, t를 잠깐 봐봐. 지금 얘들아, 지금 중간에 q가 b에서 출발해서 c를 거쳐서 a로 간다 그랬거든요. 그럼 범위가 나눠져요. 왜? t가 몇이면 5면 c에 도착하고 왼쪽으로 꺾어야 돼. 그래서 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구나.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나눠서 봐야 돼. 자, 뭔 소리인지 볼게. 케이스 첫 번째가 뭐냐면 t가 0부터 5까지 한 번 나뉘고 다시 5부터 잘 보세요. 그럼 얘들아, 얘는 이제부터 몇 초까지야? 10 가면 20이 완성이 되겠죠. 저기까지 A까지 한 번만 간다 했으니까 10까지 나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0부터 5까지니까 그때는 이 넓이를 정확하게 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 신발끈 써도 돼요. 얘들아, 신발끈 써도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은 신발끈보다는 지금 뭘 썼으면 좋겠냐면 뭘 썼으면 좋겠어? 당연히 전체 넓이에서 빼는 거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얘들아, 이게 당연히 신발끈 쓰면 좀 편하긴 편한데 여기서 전체 넓이에서 뭔가를 뺐다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자, 전체 넓이 볼게요. 20 곱하기 20에 400이니까 반 나누면 200이 되겠죠. 자, 200에서 뺄 거야. 그럼 자, 여기서 삼각형 하나, 둘, 세 개를 뺄 거니까 전부 다 2분의 1은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자, 봐봐. 여기 길이 봐봐. 여기 마이너스 2t니까 잘 보세요. 여기가 또 오른쪽이니까 0에서 마이너스 2t 빼면 2t. 여기 길이가 2t야. 여기 길이는 20 빼기 4t야. 됐어? 그럼 둘이 곱하니까 2t 곱하기 20 빼기 4t가 첫 번째 넓이가 나올 거고 두 번째 넓이, 얘 볼게. 여기 길이는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20 빼기 2t가 나올 거야. 그래서 봐봐. 그럼 요거는 잠깐 지웠다 가야 되겠네요. 됐어? 자, 그리고 높이는 뭐냐면 p의 무슨 좌표? y좌표니까 t가 나오겠네요. 자, 더하기 마지막. 자, 얘도 마찬가지. 요 둔각 삼각형은 어떻게 구해? 이게 밑변이고 요 y좌표, 이 x좌표가 높이가 되겠죠. 따라보겠어? 그럼 20에서 얘를 빼니까 4t. 그리고 얘 x좌표인데 0에서 얘를 뺄 거니까 t 20 빼기 t가 나오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넓이가 될 거야. 자, 계산 좀 해봅시다. 그럼 얘들아, 봐봐. 어차피 200에서 뺄 거야. 2분의 1을 약분해볼게. 하나 약분하고 얘 약분하시면 10 그리고 그냥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얘 약분하면 2t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안에 거 정리 좀 해볼게. 잘 보세요. 20t, 아니 t제곱부터 할까? 마이너스 5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다시 마이너스 4t제곱, 마이너스 5t제곱, 마이너스 7t제곱. 그 다음 20t, 10t, 30t, 그 다음에 40t, 70t가 나오겠죠. 자, 그럼 결론은 얘가 이렇게 나오겠네. 7t 제곱에 마이너스 70t에 플러스 200이 나올 거야.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지, 넓이가. 괜찮겠어? 됐어? 자, 그러면 잠깐 케이스 두 번째까지 한번 넘어가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 자, 케이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얘가 이제 얘를 지나서 이쪽으로 Q가 오게 되고 뭐 얘는 R이 1로 오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Q랑 R과 여기를 잘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넓이만 잘 구하면 되지. 그럼 제 넓이는 뭔가 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만 되니까 그럼 높이는 기본적으로 계산이 될 것 같은데 2분의 1 곱하기 t 정도는 될 것 같아. 높이가 t가 될 거니까. 괜찮아요?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밑변이 문제인데 밑변이 지금 얘들아 여기 R은 상관없어. 그냥 마이너스 2t가 나오면 되는데 이 Q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됐어? 그럼 Q가 왜 문제가 되냐면 봐봐. 얘들아 얘를 찍고 이제부터 1로 옮길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Q를 이제부터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Q를 뭐 4만큼 계속 움직일까? 왼쪽으로 4만큼 움직여서 얘들아 마이너스 4t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자, 뭐냐면 t가 언제부터지? 5부터지. 그러니까 봐봐. 5였을 때 빵이 나와 있는데 5 넣었을 때 빵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마이너스 4를 움직이네. 언제부터? t 빼기 5부터.
자, 5는 빵 나오죠. 6 넣으면 이렇게 착착착 움직여지겠지. 됐어? 자,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면 여기를 도착했을 때 5가 되겠고 지금 5부터는 이제 더 증가. 왼쪽으로 갈 거니까. t 빼기 5가 되게 중요해.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얘는 얘가 더 크고 얘가 조금 더 작으니까 여기서 얘를 뺀 게 뭐가 돼? 밑변이 되겠죠. 자, 밑변 계산합니다. 그럼 봐봐. 마이너스 4t에서 플러스 20 거기서 얘를 뺄 거니까 플러스 2t가 나오겠지. 됐어? 자, 그럼 계산합시다. 자, 계산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20이 나오면서 2랑 약분이 되면서 얘는 t 곱하기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 나오게 될 거예요. 됐어? 자, 그럼 두 가지씩을 잘 보셨는데요. 자, 얘 잠깐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그림을 따져보면 봐봐. 얘 아래로 볼록이 나올 거야. 그리고 얘는 7로 묶게 된다면 t제곱 빼기 10t야. 그리고 플러스 뭐가 필요해? 25가 필요하고 잘 봐. 7이니까 175니까 25가 남아요. 그럼 얘 꼭지점은 5,25가 되는 게 마찬가지가 될 거고 자, 이 밑에 친구는 위로 블록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얘가 0이고 얘가 10일 때 여기 가운데가 5가 되겠죠. 그럼 5를 넣었을 때 25가 나오면서 얘는 최대가 25가 나올 거야. 근데 잘 봐. 우리 범위가 얘는 0부터 5까지니까 0부터 5까지만 볼 거고 얘는 5부터 10까지만 보겠다라는 뜻이 될 거잖아. 따라올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그러면 넓이가 16하고 32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게 지금 넓이들이잖아. 근데 얘들아 0부터 25 여기를 바라봤을 때는 25보다 큰 거 누구? 32가 여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됐어? 아, 그럼 얘가 32가 되는 애가 마지노선이겠구나. 그럼 얘는 뭐겠어? 자, 25부터 쭉 떨어지죠. 넓이가 0까지. 그럼 얘는 25랑 0 사이니까 16. 얘가 16이 되는 애를 잘 구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자, 이제 결론 내봅시다. 결론. 그럼 얘는 자, 정리해볼게. 얘 넘기시면 7t제곱 빼기 70t 넘어가시면 168이 0이 되면서 7로 약분이 될 것 같아. t제곱 빼기 10t 그리고 24가 나오면서 얘는 뭐랑 뭐가 나와? 4랑 6이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4랑 6인데 0과 5 사이니까 t가 4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냥 한쪽은 4가 나오는 게 보이겠죠. 4부터 16이 된다는 뜻이에요. 됐어? 자, 그 다음 볼게. 그 다음은 얘네들이 갖다 놓을 건데요. 자, 봐봐. 16은 8 곱하기 2가 되니까 여기다 8 넣으면 되고 그럼 t에 8 넣으면 8 넣으면 뭐야? 8 곱하기 2가 되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전개도 상관없어요. 자, 전개 똑같이 나올 거니까 8 또는 2인데 5랑 10 사이니까 얘는 베타가 8이 나올 수밖에 없다. 됐어? 그래서 이 알파랑 베타를 더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12가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넓이 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요거. t 빼기 5가 왜 그러냐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5초만큼 움직였을 때 빵으로 가겠죠? 그럼 5초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t 빼기 5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5초부터 5 넣으면 빵 되죠? 그렇죠? 그래서 t 빼기 5라는 걸 잘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넓이에서 넓이를 뺀다의 개념이 나는 이 아이디어를 니네가 얻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20번도 조금 어려웠고요. 그럼 20번 다음에 이제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1번 보시면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OAP의 여기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 거야, 지금.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밑변은 내가 지금 여기 봐도 될 것 같은데 OA를 밑변으로 봐도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OA의 길이는 너무 쉽죠? 4, 3, 5가 되니까 밑변은 5가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높이를 생각했을 때 그럼 당연히 이 P에서 무슨 거리? 요 직선 거리가 되겠죠. 수선의 발을 때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이 OA의 직선을 구해보시면 Y는 자 4분의 3X가 나오면서 일단 직선을 완성시켰어. 그럼 난 이제부터 P의 좌표만 구하면 되겠다가 끝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각각 O에서 내린 수선의 발과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교점이 되니까 수심이 될 것 같아. 그치? 수심. 자, 그러면 생각을 잘 해보면 되잖아. 그럼 수심을 구하려면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갑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색깔펜을 나눠서 볼게. 지금 보시면 파란색을 이렇게 볼 거야. 얘를 지금 L이라고 볼 거고, 그 다음 초록색을 M이라고 볼게요. 자, 그래서 파란색하고 초록색을 각각 구해 볼 거야. 자, 갑니다. 얘들아, 파란색부터 L 구하면 얘 기울기랑 점을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점은 되게 쉬워. 0,0에서 그었으니 얘는 그냥 0,0을 지난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그 다음 초록색 잠깐 볼까? 초록색 직선 M은 기울기랑 또 점을 볼 건데요. 점은 또 4,3을 지나니까 얘는 둘 다 기울기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울기 빨리 구해볼게. 그럼 얘들아, 이 친구랑 수직이니까 자, 요거랑 요거만 잘 보면 되겠네. 그럼 X 증가량하고 Y 증가량만 빨리 봅시다. 자, X 증가량은 6이고요. Y 증가량은 마3이니까 6분의 마3,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는 기울기가 2가 나올 수밖에 없죠. 수직이니까. 괜찮아? 너무 빠른가? 아니야,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초록색 볼게요. 초록색은 얘랑 수직이잖아. 그러면 자, X 증가량이 2, 마이너스 6. 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기울기가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이 P니까 빠르게 한번 또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Y는 2X가 될 거고요. 자, 이 친구는 Y는 3분의 1 X 빼기 4 플러스 3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둘이 연립할 거니까 그냥 Y끼리 서로 갖다 놓고 풀면 되겠죠. 자, 그럼 결론 2X는 3분의 1 X 빼기 4 플러스 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양변 3을 곱하시면 6X는 X 빼기 4 그리고 3 여기 조심 9. 그러면 5X가 5가 나오니까 X는 1이 나오겠죠. 그럼 1 넣었을 때니까 Y는 2가 나오겠네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 친구 직선 OA가 3X 빼기 4Y는 0이 될 거 아니야? 4를 곱하니까. 그치? 이 친구랑 누구? 그렇죠. 1,2. P가 1,2였으니까 여기까지의 넓이만 잘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생각도 할 수 있겠네. P를 어차피 구할 거였으면 세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 우리 뭐 신발끈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뭐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거리 D는 5분의 절대값 1하고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5분의 5가 나오니까 1이 나올 것 같아. 그럼 따라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2분의 5가 나오게 되겠죠. 1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그럼 어쨌든 이 수심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될 거니까 수심 구할 때는 각각 이렇게 잘 나눠서 케이스 나눠서 빠르게 계산하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공통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선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인 개수를 구할 거야. 자, 우리 집합은 뭐가 명확해야 된다고?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볼까? 자, 1번 뭐래? 20의 약수 중, 근데 20의 약수까지 나왔으면 뭔가 참 같아. 그치? 근데 큰 수의 모임이야. 얘들아, 큰 수래. 큰 수는 누가 제일 큰데? 몰라.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쵸? 두 번째, 해발 고도가 1000m 이상인 산의 모임. 자, 1000m라고 수치적으로 완벽히 나왔으니까 얘는 기준이 명확하니까 집합이 될 거예요. 자, 3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수의 모임. 얘들아, 유명하다의 기준이 뭘까? 난 유명할까? 막 이런 건 똑같은 거라고. 애초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 복소수의 모임. 당연히 맞죠. 복소수란 딱 정해져 있죠. 다음 우리나라의 국경일. 자, 국경일 다 알진 못해. 이런 거 상식 내지 않는다니까. 국경일이 뭔지 아니 국경일은 알 거 아니야. 근데 국경일이 뭐뭐 있는지 다 모르잖아. 그치? 쌤 다 몰라요. 근데 유명한 다 알잖아. 그치? 근데 얘가 국경일만 모아두니까 얘도 참이 되면서 총 몇 개? 3개가 된다. 얘들 너네한테 국경일이 뭐뭐 있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알았죠? 그게 명확한지만 판단하시면 되니까 답은 3개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도 A랑 B에 대한 조건제시법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때 A가 B 안에 쏙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 범위가 요 안에 쏙 들어와야 된다. 근데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확하게 주고 있고요. 지금 B라는 걸 좀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B를 좀 계산을 좀 해볼까요? 자, 지금 조건제시법에 준 건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A제곱 빼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어쨌든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자, a제곱 빼기 9를 보면 무슨 생각 안 들어요? 그렇죠. 합차라는 생각은 들 수 있겠지. a 플러스 3과 a 빼기 3이에요. 그럼 두 개 더했을 때 없어지긴 해. 2a이긴 하거든. 근데 몇 a? 마이너스 2a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 잠깐 그려볼게.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렸을 때 자, x축과 만나는 게 두 개 생길 거야. 하나가 a 플러스 3이고 하나가 a 빼기 3이야. 그럼 a 플러스 3, a 빼기 3 누가 더 커? 그렇죠. a 플러스 3이 더 크겠죠. a에서 3 더하는 거랑 a에서 3 빼는 거랑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잖아. 자, 근데 0보다 어디? 위쪽. 그러니까 여기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럼 부등식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x가 작거나 같아. a 빼기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a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럼 부등식 나왔으니까 우리 뭐 수직선만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른쪽으로 넘어옵시다. 봐봐. 자, 지금 a가 요 안에 범위 들어갈 거니까 얘 수직선 잠깐 그려보실게요. 봐봐. 수직선 이렇게 있으면 a 빼기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대. 이 범위가 b 거잖아. 지금 흰색이 b 거야. 근데 여기서 당연히 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요 안에 쏙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말고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대략 어떻게 그려? 첫 번째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 그래야 쏙 들어오는 거잖아. a가. 됐어? 그럼 얘들아, 얘는 누구만 비교하면 되냐면 얘는 2랑만 비교하고 얘는 마이너스 1이랑만 비교하면 되겠죠. 됐어? 자, 그럼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 2랑 a 빼기 3 중에 얘가 더 오른쪽에 있고 둘 다 색칠돼 있죠? 그러면 같아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또는 얘도 마찬가지. a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1 중엔 마이너스 1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완성시키게. 그럼 얘는 5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놈. 둘 중에 해당하는 놈만 잘 찾으시면 되는데 a 값이 될 수 없는 것. 여기 안에 포함 안 되는 게 누구죠? 그렇죠. 3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4번에 3만 여기 안에 안 들어가니까 정답은 4번 처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얘는 부등식만 잘 풀어내시면 될 거니까 부등식 공부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그림, 수직선 그림까지 잘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집합 A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이 문제 어떻게 보는지 기억납니까? 자, 쌤이 원소로 바꾸라 그래서 우리 이 삼지창을 잘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집합 기호 있는 것들은 우리 마지막에 있는 최종적인 중괄호를 없앤 다음에 풀기로 했었죠. 자, 갑니다. 일단 4번만 먼저 볼까?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무조건 참이죠. 얘들아, 공집합은 어떤 부분집합에 다 부분집합이 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꼭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자, 그럼 봐봐. 어쨌든 얘들아, 얘도 A의 중괄호이기 때문에 여기 잠깐 없애면서 들어갈게요. 그럼 얘네들이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원소가 되는 거지. 원소 총 4개가 있는 거야. 자, 갑니다. 삼지창이야. 공집합이 있어요. 다시 삼지창이야. 근데 이 모양은 없어요.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시 삼지창이야. 이 4개 중에 해당하는 거 있어요. 요거, 그치? 다시 간다. 집합 표시네. 너 집합 잠깐만 지워 나갈 거야. 그리고 삼지창으로 바뀌겠죠. 자, 공집합인 거 있고요. 1, 2 주머니 여기 있고요. 그럼 얘도 참이 되도록 하는 거지. 자,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중괄호를 베끼면 원소에 표시되니까 원래 원소도 잘 표시하고 여기 보기에 있는 원소도 잘 표시하면 절대 헷갈릴 일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집합 마지막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합 마지막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차집합을 바꿔라. 차집합을 바꾸고 두 번째 스텝은 여집합을 한번 잘 이용을 해보자. 그리고 여집합을 잘 이용하면서 분배 법칙까지 잘 써 먹어보자. 해서 이 3가지만 잘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차근차근 해볼게. 지금 내 눈에 차집합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차집합부터 빠르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A 교집합 전체의 여집합이 나올 거야.
근데 애초에 뭐 괄호부터 푸는 게 맞긴 해. 자, 갑니다. 그럼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합집합, 잘 보세요. 차집합이 뭐라고? 교집합, 여집합.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그냥 A, 교, B로 바뀔 거야. 그럼 여집합은 더 이상 건들 게 없고요. 분배 법칙 봤을 때 하나, 둘, 세 개 다 다르지. 근데 공통이 보이니까 빠르게 묶을 생각부터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얘 끝까지 가볼게. A 교집합, 그 다음에 얘는 A 교집합으로 묶었을 때 남는 거 B의 여집합하고 합집합하고 B가 남는 거잖아. B 여집합, 합집합, B가 남는 거라고. 그럼 얘들아, B랑 B 반대를 합치면 뭐가 돼? 그렇죠. 전체가 되겠죠. 전체랑 A의 교집합은 A가 되겠죠. 이게 여집합이겠죠. 여기 여집합. 까먹었어. 됐어? 그럼 마지막. A 교집합, A 여집합이 뭐야? A랑 A 반대의 공통은 없죠. 그럼 따라서 얘는 공집합으로 결정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지켜가면서 특히 내가 봤을 때 어려운 건 얘들아 이거야. 분배 법칙이 조금 많이 어렵지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제 집합하는 친구들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아우트로로 가서 또 가이드라인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아우트라인 봅시다. 아우트라인? 아우트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래. 그럼 우리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직각 삼각형이니까 우리 너무나 많이 그렸었던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그럼 여기 뭐 A라고 두고 여기 B라고 두고 여기 C라고 뒀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로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피타고라스로 푸는 친구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직각으로 푸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피타고라스는 얘들아 빡빡 총 3번 써야 되니까 좀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직각을 잘 이용해 볼게. 여기가 왜 B야? 여기가 C지.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AC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를 잘 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AC 기울기 구해볼까요? 자, AC 기울기는 K 플러스 3분의 자, 2에서 했으니까 2에서 5 빼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자, BC의 기울기 볼까? BC의 기울기는 K 빼기 2분의 2가 나올 거야. 그럼 두 개를 뭐 해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시면 되겠죠. 자, 둘이 곱해볼게. 둘이 곱하면 K 플러스 3 곱하기 분모 K 빼기 2가 분의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이 될 거니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끝났죠? 그럼 얘는 넘겨주시면 바로 계산할게. K제곱 플러스 K 빼기 6이 나오면서 K제곱 플러스 K 빼기 12가 0이 나올 건데요. 굳이 인수분해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K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2차 방정식에서 K의 곱은 근거계수를 쓰시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2로 나오겠다.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정답은 1번이고요.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피타고라스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울기를 조금 이용하는 거, 직각 나오면 기울기 잘 이용해 주시는 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문제는 평행사변형 넓이라고 애초에 그냥 평행사변형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일단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우리가 편하게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좀 모양에 맞춰서 그려볼까요? 그럼 일단 제일 오른쪽 위는 뭐냐면 제일 오른쪽 위는 4,2가 되겠네. 여기 4,2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분의 5,0하고 2,1이니까 일단 2,1은 대충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2분의 5,0은 여기다 쓰면 되겠네. 그리고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자, 선생님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x의 좌표들로 일단 구성을 하고 높이는 조금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아. 됐어요? 자, 평행사변형이니까 일단 평행사변형 특징이 뭐였지? 자, 어차피 우리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 그냥 삼각형을 2배 때리시면 되겠죠. 요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 그럼 얘는 마찬가지. 세 점의 좌표를 줬기 때문에 신발끈을 쓰시는 게 훨씬 빠르겠죠? 자, 신발끈을 못 쓰겠으면 어떻게 한다고? 자, 얘를 밑변으로 보세요. 그리고 얘를 높이로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높이 어떻게 구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신발끈도 조금 써야 되니까 신발끈 한번 공부를 해볼게. 자, 넓이 S는 일단 2분의 1을 할 건데 근데 곱하기 2도 해줄 거야. 왜? 2배 때릴 거니까 평행사변형. 그러면 절대값 붙여주시고 선생님 말했죠? 0 있는 걸 먼저 써주는 게 좋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2분의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1 그리고 2분의 5, 0을 써주신 다음에 어떻게 착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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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끈 잘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맨 앞은 사라질 거고, 자, 계산합니다. 절대값 생각하시고,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와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 빼기야, 빼기. 자, 이렇게 곱했고, 0이고,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자, 이거 보면 0,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5가 되겠죠. 자, 계산 마무리하면 돼요. 자, 갑니다. 얘는 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나요? 그리고 얘 계산하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2분의 5만 남으니까 결과값은 2분의 5로 결정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보다도 그냥 얘들아 이쪽을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그치? 왜? 분수 계산을 적게 하는 게 좋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래도 상관이 없고요.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도 잘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ax 플러스 1의 위에 두 점 ab와 요 두 점 ab와 그 다음 y는 ax 빼기 2 위에 두 점 cd를 놨을 때 이때 얘는 정사각형이 되도록 한대요. 그럼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선생님 얘기했죠. 뭐 직선이 두 개 나왔잖아. 두 개 이상 나오면 위치 관계부터 따질 건데 얘네들은 둘이 평행하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겠죠. 평형이 아니고 평행. 자, 갑니다. 자, 근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알려줬어. 자,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4분의 3이래요. 너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알죠? 그럼 한 변이 뭐가 돼? 뭔가를 제곱했더니 4분의 3이 된다는 건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길이가 전부 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 완성이 되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럼 얘들아 평행한 두 직선의 길이가 90도니까 평행한 두 직선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돼서 평행한 두 직선의 길이는 뭐의 차? 상수항의 차만 잘 구하면 돼. 그럼 한쪽만 잘 볼게. 어차피 둘 다 ax 빼기 y 플러스 1은 0 이거랑 ax 빼기 y 마이너스 2는 0이잖아. 그럼 어차피 아무거나 점 잡아도 상관없지만 선생님 말했죠. 거리 구하는 공식 2분의 루트 3은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루트 뭐 a제곱 플러스 1은 그대로 올 거고요. 분명히 얘기했다. 둘의 무슨 차이? 상수항의 차이만 보면 그게 끝이라고. 그 몇이야? 3이 나오는 거잖아.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3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곱해. 6은 루트 3a 제곱 플러스 3이 나오겠지. 양변 뭐 하고 싶어? 제곱하고 싶겠죠? 자 결론 36은 3a 제곱 플러스 3이니까 3a 제곱은 33이 나오겠죠? 그럼 a 제곱은 11이고 그럼 a는 루트 11이 나오겠죠.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아. 양수라고 줬으니까. 그래서 답은 루트 11만 보면 되겠고 다시 얘들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어차피 앞 두 개는 똑같을 거니까 상수항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고요. 평행한 거 직선이 두 개 또는 도형이 두 개 이상 나오면 제발 부탁이에요. 위치 관계를 조금 따져주시고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2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의 점을 지르는 접선의 방정식 구할 거야. 근데 중심이 0,0이 아닌 거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친구 한번 바꿔볼까? 일단 표준형으로. 그러면 x 빼기 5의 전체 제곱이 올 거고 y 빼기 6의 전체 제곱은 자 마이너스 51에 플러스 자 왼쪽에 25를 더했고요. 그 다음에 36까지 더했으니까 얘는 10만 남겠죠. 61이니까. 괜찮아? 그럼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해볼까? 그럼 얘는 봐봐. x 빼기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6의 전체 제곱은 10이야. 얘들아 우리 저 4,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거잖아. 근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위에 점이니까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파악? 꼴 파악을 모양 파악을 의미하는 거야. 꼴 파악을 잘해서 풀어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했어요. 자 x를 5만큼 평행이동하고 y도 6만큼 평행이동해서 똑같아. 원래가 얘들아 4x 플러스 3y는 10인데 똑같이 갖고 가면 돼. 뭔 소리냐? 4도 5만큼 평행이동하시고요. 그 다음 y도 6만큼 평행이동을 같이 이동시킨다. 이렇게 풀어주기로 했단 말이야. 자, 잘 봐야 돼. 우리 원래 ax, by는 r제곱이 있는데 그냥 똑같이 꼴파
어차피 평행 이동할 거니까 다 같이 이동해 주는 게 접선의 방정식의 기본 틀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자 정리해 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나오고 마이너스 3y죠? 플러스 18은 10이 나올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얘 넘어오면 뭐니? 얘 넘어오면 8이니까 플러스 13이 나옵니까? 근데 얘랑 맞춰줘야 되니까 x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a랑 b를 더했을 때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10이 나온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그럼 접선 구할 때 얘들아 평행 이동하는 것도 잘 생각해 주셔야 되니까 꼴 파악 잘해서 접선의 기울기든 밖의 점이든 뭐든 다 꼴 파악을 잘해서 평행 이동 문제를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요거 복습 꼭 하세요. 자, 9회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죠? 21번을 조금 저번보다는 좀 쉬웠던 것 같은데 21번이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렸을 법한 문제고 해석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답 열심히 해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문제를 더 푸셔야죠. 그쵸? 근데 봐봐. 우리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수는 없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틀리는 부분 또는 계속해서 똑같은 부분에서 오답이 나오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답 똑바로 해주시고 복습 잘 하시고요. 다른 과목도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좋은 성적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됐죠? 안녕.